며칠 전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TQQQ와 QLD를 소액으로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총 1억 원을 투자한다면 평소에는 매일 5만 원씩 적립하고 1년에서 3년에 한 번 찾아오는 대폭락 때 대량으로 매수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마 QLD나 TQQQ에 투자하는 많은 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1억 원을 지금 한꺼번에 투자해야 할까? 매일 조금씩 나누어 사야 할까?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폭락했을 때 몰아서 사야 할까? 매일 산다면 정확히 얼마씩 사야 할까요? 현금은 얼마나 남겨야 할까요? 그리고 나스닥이 몇 퍼센트 떨어져야 폭락이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기준이 없으면 평소에는 주가가 더 오를까봐 불안하고 막상 폭락이 오면 더 떨어질까봐 매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총 투자금은 1억 원입니다. 2016년 8월 22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 정확히 2514거래일을 대상으로 QLD와 TQQQ를 계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돈을 만든 방법과 폭락장에서 정해진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 방법은 달랐습니다. 계산 조건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투자되지 않은 현금에는 세 전략 모두 동일하게 미국 단기 국채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했습니다. 환율과 세금, 거래 비용, 배당은 제외했고 소수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폭락 신호는 나스닥 100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호가 확인된 다음 거래일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최종 자산에는 ETF 평가액뿐 아니라 남아있는 현금과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모두 포함했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TQQQ는 3배로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장기 수익률이 나스닥 100의 정확히 2배나 3배가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일일 복리 효과에 따라 장기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최대 하락률은 투자 원금 대비 손실률이 아닙니다. 현금을 포함한 전체 계좌 평가액이 직전 최고점에서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비교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억 원을 첫날 한꺼번에 투자하는 일시불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1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매 거래일 5만 원씩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총 2,000번 매수하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투자하는데 약 8년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폭락 대응형 대안으로 설계한 30-20-50 전략입니다. 1억 원 중 3천만 원은 첫날 바로 투자합니다. 2천만 원은 매 거래일 5만 원씩 총 400거래일 동안 투자합니다. 마지막 5천만 원은 폭락 매수 자금으로 남겨둡니다. 나스닥 100이 이전 최고 종가에서 20% 하락하면 남은 폭락 자금 원금의 30%를 투자합니다. 30% 하락하면 남은 원금의 절반을 투자하고 40% 하락하면 남은 원금을 전부 투자합니다. 같은 하락 사이클에서는 각 기준을 한 번씩만 실행하고 나스닥 100이 새로운 최고 종가를 기록하면 다음 하락 사이클을 다시 계산합니다. 먼저 QLD의 결과입니다. 1억 원을 첫날 한꺼번에 투자했다면 최종 자산은 약 16억 9,600만 원이 됐습니다. 매일 5만 원씩 투자했다면 약 6억 3,600만 원이 됐습니다. 30-20-50 전략은 약 11억 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 10년 구간에서는 일시불 투자의 최종 자산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매일 5만 원 전략보다 약 10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번 10년 동안 나스닥 100이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5만 원씩 투자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초반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 상당한 자금이 현금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수 시점을 분산해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약 8년에 걸쳐 투자하면 강한 상승장에서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QQQ입니다. 1억 원 일시불 투자의 최종 자산은 약 27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5만 원씩 투자했다면 약 8억 3,500만 원이 됐습니다. 30-20-50 전략은 약 16억 7,500만 원이 됐습니다. 최종 금액만 보면 TQQQ의 폭발력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TQQQ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좌가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큰 하락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28일까지 발생했습니다. QLD에 1억 원을 일시불로 투자한 계좌는 2021년 11월 약 8억 7,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락장을 지나면서 약 3억 1,7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계좌에서 약 5억 5,8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최대 하락률은 약 63.8%였습니다.
TQQQ는 훨씬 심했습니다. 1억 원으로 시작한 계좌가 약 17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약 3억 1,2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줄어든 금액은 약 13억 9,800만 원입니다. 최대 하락률은 약 81.8%였습니다. 따라서 1억 원이 단순히 1,800만 원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좌가 먼저 17억 원까지 상승한 뒤 그중 약 14억 원이 사라지는 과정을 버텨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계좌에 17억 원이 찍힌 것을 본 뒤 그 돈이 3억 원까지 줄어도 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TQQQ의 최종 수익률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실제 투자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QLD 70%, TQQQ 30% 조합을 보겠습니다. 일시불 투자의 최종 자산은 약 20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5만 원 전략은 약 6억 9,500만 원이 됐습니다. 30-20-50 전략은 약 12억 7,40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금액만 보면 역시 실제로 겪어야 했던 하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시불 계좌는 2021년 11월 약 11억 2,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12월 약 3억 1,5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약 8억 1,000만 원이 사라졌고 최대 하락률은 약 72%였습니다. 매일 5만 원 전략은 약 3억 5,7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약 1억 2,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감소한 금액은 약 2억 3,200만 원이었고 최대 하락률은 약 64.9%였습니다. 30-20-50 전략은 약 6억 9,2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약 2억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약 4억 8,200만 원이 사라졌고 최대 하락률은 약 69.7%였습니다. 매일 5만 원 전략의 하락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이유는 그만큼 투자된 금액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락을 적게 겪은 대신 최종 자산 역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30-20-50 전략도 계좌 하락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30-20-50 전략의 핵심은 계좌 하락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폭락이 왔을 때 사용할 현금을 남겨두고 공포 속에서도 정해진 매수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QLD 70%, TQQQ 30%로 30-20-50 전략을 실행했다면 실제 계좌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16년 8월 1억 원으로 시작합니다. 3천만 원은 바로 투자하고 2천만 원은 매일 5만 원씩 투자합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폭락 자금으로 남겨둡니다. 첫 번째 폭락 신호는 2018년 12월 21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나스닥 100은 이전 최고 종가에서 약 21.1% 하락했고 전체 계좌는 약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폭락 자금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매수 직후 계좌는 약 1억 1,400만 원이었고 그중 ETF 평가액은 약 7,800만 원, 현금은 약 3,700만 원이었습니다. 매수했다고 전체 자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1,500만 원이 ETF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대신 시장이 회복되면 더 많은 주식이 상승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2020년 3월 12일 코로나 폭락 때 발생했습니다. 당시 나스닥 100은 이전 최고점에서 약 25.3% 하락했고 계좌는 약 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1,0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매수가 끝난 뒤 폭락 자금 원금은 2,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후 시장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2021년 11월 계좌는 약 6억 9,2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2022년 3월 14일 나스닥 100이 이전 최고점에서 약 21.3% 하락했을 때 계좌는 약 3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735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은 폭락 자금 원금은 1,715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6월 13일에는 나스닥 100의 하락률이 약 31.9%까지 커졌습니다. 당시 계좌는 약 2억 6,200만 원까지 줄어 있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857만 5천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이 매수 직후 계좌는 약 2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ETF 평가액은 약 2억 5,200만 원, 현금은 약 1,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두 차례의 폭락 매수를 끝낸 뒤에도 계좌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결국 2022년 12월 28일 계좌는 약 2억 1천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2021년 최고점이었던 6억 9,200만 원과 비교하면 약 4억 8,20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미리 정한 기준이 없었다면 20% 하락돼도 30% 하락돼도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생각으로 매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2025년 4월 4일에 발생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이전 최고점에서 약 21.5% 하락했고 당시 계좌는 약 4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257만 2,5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폭락 자금 원금은 약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 100이 이전 최고점에서 40% 하락한 신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0테스트 종료일에는 폭락 자금 원금 약 600만 원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쳐 약 1,060만 원의 현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21일 전체 계좌는 약 12억 7,400만 원이 됐습니다.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억 원으로 시작한 계좌는 2018년 첫 번째 폭락 신호 당시 약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신호 당시에는 약 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약 6억 9,2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첫 번째 폭락 신호 때 약 3억 8,300만 원으로 줄었고 두 번째 신호 때는 약 2억 6,2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두 차례 매수를 실행한 뒤에도 계좌는 약 2억 1,000만 원까지 더 하락했습니다. 2025년 폭락 신호 당시에는 약 4억 6,100만 원이었고 2026년 8월 최종 자산은 약 12억 7,4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전략은 바닥을 정확히 맞힌 전략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두 차례 매수한 뒤에도 계좌가 수천만 원 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수 기준과 금액을 폭락 전에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미 투자할 1억 원을 가지고 있고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계좌에서 수억 원이 사라지는 과정을 견딜 수 있다면 일시불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10년 구간에서는 일시불 투자의 최종 자산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했을 때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폭락장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면 30-20-50과 같은 분할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중 3천만 원은 먼저 투자합니다. 2천만 원은 매 거래일 5만 원씩 투자합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단기 국채나 현금성 자산에 보관합니다. 나스닥 100이 이전 최고 종가에서 20% 하락하면 남은 폭락 자금 원금의 30%를 투자합니다. 30% 하락하면 남은 원금의 절반을 투자합니다. 40% 하락하면 남은 원금 전부를 투자합니다. 신호가 확인되면 다음 거래일에 실행합니다. 그날의 뉴스나 감정이 아니라 미리 적어놓은 숫자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다만 QLD 70%, TQQQ 30% 조합에서도 계좌가 최고점에서 약 70% 하락했습니다. 그 정도의 하락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투자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TQQQ 비중을 낮추거나 레버리지가 없는 나스닥 100, ETF와 현금을 함께 보유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2016년 8월 22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 하나의 10년 구간에서 나온 100테스트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과 환율, 세금, 거래 수수료도 제외했습니다. 현금 이자 역시 실제 단기 국채 투자 수익이 아니라 미국 13주 국채 수익률 지표를 이용한 근사치입니다. 따라서 일시불 투자가 언제나 적립식보다 좋다거나 30-20-50 전략이 미래에도 같은 성과를 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내용은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 투자 방법에 따른 과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번 계산에서 가장 많은 돈을 만든 방법은 일시불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좌에서 8억 원, 10억 원 이상이 사라지는 구간을 실제로 견뎌야 했습니다. 30-20-50 전략도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6억 9,200만 원이었던 계좌가 2억 1,0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다만 폭락이 왔을 때 두려워하며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현금으로 정해진 매수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과거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전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나에게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억 원을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일시불 매일 5만 원 아니면 30-20-50 전략.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